1964년 10월 9일 남북으로 갈려 떨어져 있던 신금단 부녀가 도쿄 올림픽에서 극적인 상봉을 했다. 저는 거기다 대답 없고 딸이 이렇게 한 1m 가까이. 이 슬픈 상봉은 그대로 결의의 비극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차입니다. 지난달 우리는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리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특히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힘쓸 것을 약속해 많은 실향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김일성의 사망으로 모든 것은 원점으로 되돌려지고 이 시대 이산의 아픔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금단 부녀 상봉은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 이루어진 분단 사상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었습니다. 비록 14년 만에 단 7분간의 만남이 허락됐을 뿐이지만 이 땅 1000만 이산 가족의 염원에 첫 불씨를 지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는 전쟁이 끝난 지 10년 남짓 되던 시기로서 남북은 각각 내부적인 체제 강화와 전후 복구 등으로 정치적인 격동기를 보내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산가족 문제의 인도적인 해결이나 통일에 대해서는 피차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극적으로 이루어진 이산가족의 만남은 우리 민족의 아픔을 새삼 뚜렷하게 확인시켜준 분단 현실의 자화상이었던 것입니다. 북의 딸 신금단과 남의 아버지 신문준, 30년 전 온 국민의 신금을 울렸던 이들 부녀 상봉의 드라마는 어느 날 중앙정보부에 배달된 엽서 한 장으로 시작됩니다. 네. 뭐야? 이것 좀 보시죠. 네. 해외 정보국 지원과에서 올려보낸 것입니다. 북으로 가야 될 게 잘못 도착한 거죠. 북한의 한 체육 선수로부터. 신금단이가. 네, 저 얼마 전 가네포대에 출전한 북한 선수입니다. 그래. 오마니, 오늘 800m 경주에서 중국, 소련 선수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성적을 거둔 걸 어머니께서 칭찬해 주시라요. 이런 때 아버지가 우리랑 같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북한 선수들의 실력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네포대에 나타난 북한의 성적은 저희들로서도 매우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이 신금단 선수는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고 내년 동경 올림픽을 위해서라도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때입니다. 엽서의 수신지가. 네, 저 함경남도 이원입니다. 그쪽 출신 실향민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네. 수고하십니다. 야, 이거 신금다리가 또 금메달 땄네. 차, 북한 선수들 정말 대단해. 금메달? 아유, 형님,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나 지금 나가려던 참인데. 자, 수고. 예, 예. 들어오세요. 신금
신금단은 1963년 7월 모스크바 국제 육상 경기 대회를 통해 세계 무대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가네포 대회에서 200m와 400m, 800m 세 종목을 석권해 여자 육상계의 혜성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한으로 잘못 도착한 문제의 엽서는 신금단 선수가 바로 그 삼관왕의 신화를 얻어낸 자카르타에서 북쪽의 어머니께 띄운 승전보였던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해야 할 만큼 가난하게 살았던 신금단은 이제 달리기 하나로 국제 무대에서 각광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날 걔가 새까만 아이가 전입을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까만잡잡한 게 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가 대운동회를 한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하니까 달리기를 해보니까 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잘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걔를 이제 지목을 해놔뒀죠. 그래가지고 이제 릴레이를 한다든가, 릴레이를 한다든가, 항해도 전국에서 이제 대표 선수들이 학교에서 다 모여가지고 달리기를 또 릴레이를 하면은요, 걔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걔가 항상 우리 학교 대표였었고, 걔가 대표를 항상 나섰었죠. 그만큼 잘 뛰었죠. 가네포 대회는 비동맹 국가들이 IOC 체제에 맞서 별도로 운영한 정치색이 짙은 대회였습니다. 따라서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회에 별반 관심이 없었습니다. 국내 신문에서도 가네포 관련 소식은 간단히 취급될 뿐이었으며 신금단 선수의 성씨조차도 한문이 틀린 채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그 신문을 본 신문준 씨 역시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자신의 딸이라고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엽서 가운데는 주소 번적지 보내는 주소가 한경남도 이원군으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함남 이원 출신 유지들을 방문해가면서 신금단위의 가족이 여기에 내려간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걸 탐색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신문준 씨, 신금단위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금단의 아버지가? 네, 이 신문준이라고 6.25 때 월남하여 현재 서울 성산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데? 네, 이 세브란스 병원 청소원으로 있더군요. 그래? 한번 만나보도록 해. 네. 아이, 한참 바쁜데 누가 찾아왔단 말이오? 신문준 씨이십니까? 맞소? 혹 신금단이라고 아십니까? 금다이? 아, 어째 그러? 신금단이 되겠다니 맞습니까? 신금단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니, 당신들은 니긴데 그러시오?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신 선생께 해를 끼칠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개따님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자리를 좀 옮기실까요? (50년) 겨울 중공군의 개입이 시작되자 신문준 씨 역시 줄지은 피난민들의 대열에 끼어서 흥남 부두를 통해 남으로 왔습니다. 당시 북으로 쫓겨가던 인민군을 탈출해 집에 있던 신 씨는 갑자기 전세가 돌변하자 한시바삐 몸을 피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어둠에 갔다가 이렇게 오십니까? 아들은 저
예, 잡니다. 깨워라. 와요? 지금 난리가 났지요. 중공군이 밀고 날아왔으니 다들 미군을 따라 피난을 간다고 아우성이요. 우리 금다인 마을돌이 같지요. 아, 시국이 어느 때인데 제 집안을 바깥으로만 나돌게 만드는가? 금다이가 말을 고분고분 듣는 아입니까? 아, 그렇다고 해도 붙들어 놨어야지. 응? 지금 내 처지가 어떤지 잘 알고 있지소. 저 인민군이 다시 돌아오면은 군대를 이탈한 도망병 하나 죽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젠소. 남쪽으로 피난을 하는 수밖에. 아, 고생고생 모은 놈밭 다 버리고 말입니까? 저 따라오기 싫음 남아 있어. 내일 3개월 후면 다시 돌아올 테니까. 예? 3개월 후라 했습니까? 예, 그 미군들 말로는 3개월 후면 다시 반격을 할 거라고 합디다. 그러면 남겠습니다. 이보, 잘 생각해보고다. 저는 남겠습니다. 금다의 수문이 금자 데리고 남겠습니다. 설마 남쟁네 없는 안희사를 어찌하시나 않겠지요. 이보, 이왕 가시라고 어서 일어나시기요. 아니 저 금다인 보고 가야지. 선머스마 같으나 언제 들어올지 어떻게 압니까? 나중에 돌아오면 실컷 보기요. 그래도 이 금다인 보고 가야지. 해방 직후의 월남민들이 주로 체제에 불만을 품고 가족까지 동반해 내려왔다면 흥남철수는 단신 월남이 많았다는 게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가 전쟁에 차출되기 쉬운 20대 후반과 30대의 청장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월남을 잠깐 동안의 피신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과 고향을 두고서 피난선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훗날 평생토록 짊어져야 할 이산의 출발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되돌려 놓은 크나큰 분기점이 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3개월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 3개월 후에는 돌아올 테니까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해서 나왔던 겁니다. 배가 뚝 떠나오고 하니까 말이 없어. 한 사람도 그게 정말하면 숙연하다. 그 사람들 다 자기 고향 자기 집 가치로 보고 집 욕망을 바라봤을 거다. 콩나물 시루 같은 피난선에서 포연에 휩싸인 자신들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들은 금세 돌아오리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신문준 씨 역시 그런 희망을 품고 흥남부두를 떠나왔던 단신 월남민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흥남부두에서 우리 갈라져 헤어져 가지고 우리는 그냥 고기 잡는 배 그냥 저 돛담 배 그냥 강원도 후리파 내리고 그 사람들은 흥남부 내려서 거제 갔다가 다음에 봄에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만났어요. 부산에서 만나서 부두노동 같이 했어. 부두노동 영도섬에 부두노동 같이 하다가 그러다 또 서울 올라오거든요. 서울 올라 그 양반 노량진에서 골프 공장에서 노동했습니다. 노량진에 병떡게 매가는 공장 거기서 공장 이 종업을 옛날 노동하다가 그다음 또 이렇게 또 하다가 세브란스 병원이 취직했지. 병원에 우리 집안 누구 할머니가 그 간호원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간병 병실에 소지하고 이런 거 했지. 그때 금다이가 12살. 이원군 차호 포항국민학교 3학년이었지요. 공부를 참 잘했었는데.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뭐 운동이라든지. 그 국민학교 대운동회 때 리레 선수로 뽑혔으니까 운동은 잘했지요.
지금 만나시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야 물론이지요. 북쪽에 두고 온 저 자식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만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아니, 나를 보고 월북을 하라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제 10월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신 선생 따님은 북측 선수로 그 올림픽에 참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기회를 갖자는 겁니다. 아니, 일본에서요? 어림도 없어. 내 금다이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야 꿀뚝 같지만은 내가 어떻게 일본까지 가겠습니까? 신 선생 생각만 확고하시다면 기회야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신금당. 네. 옛날에 요즘 기분이 어떠래? 아주 좋습니다. 그래? 이번 올림픽도 열성으로 준비하라오. 카네포 대회 때보다도 더 잘해야 돼, 칸? 네.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합니다. 닭에서도 관심이 대단하니까네. 금단이 좋은 소식 있을지 아네? 신 선생. 신 선생은 올림픽 관광 관람단 자격으로 제1동포 올림픽위원회에 초청을 받습니다. 모든 경비 일체를 그 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정말로 일본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분 이돈수 교수십니다. 대한체육회 임원으로 이번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15년 동안 헤어졌던 부녀가 다시 만나는 일이라 이러는데 아고 이제 힘껏 도와드려야지요. 그럼요. 그리고 앞으로 이 교수께서 신 선생 곁에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같은 이북 출신이니까 말씀 나누기도 편하실 거고요. 저는 황해도가 고향이지요. 저도 실향민이 되게 되고 그 신 선생의 심정 그저 100번 이해합니다. 네. 아, 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 선생, 신 선생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따님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오늘 이 만남을 비밀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기의 딸이 이렇게 동경에 와서 만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적에 그 사람으로서는 깜짝 놀라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면서 반신반의로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한테 상당히 따지더군요. 자기 딸을 동경에서 만날 수 있느냐, 대원 호텔에서. 하니까 목적은 당신 딸을 만나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볼 테니까 믿어달라 말이지. 그래서 한번 합작을 해보자 하는 얘기에서 대원 호텔에서 한 20여 차례 만나게 된 거죠. 우리 쪽에서 신문전의 동경행 논의가 은밀하게 구체화되고 있을 무렵 동경에선 올림픽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돼 막바지 점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이 올림픽에 일본은 총 19억 불의 경비를 들여 제반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메인 스타디움을 비롯해 근 30개에 달하는 경기장이
현대식 시설을 갖춘 채 화려한 개막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에서 열리게 되는 이 올림픽에 우리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키로 결정해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엔 북한이 처음으로 참가하게 돼 분단 사상 최초의 남북 스포츠 대결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사상 최초의 남북 스포츠 대결이 예상되던 동경올림픽.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그 1년 반 전부터 우수선수 강화 훈련단을 만들어 맹훈련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스포츠 전력은 지금과는 달리 북한의 수준이 결코 우리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한 대결에 온 국민의 관심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신금단 선수에 대한 관심은 컸습니다. 그녀는 올림픽 1년 전 열렸던 가네포 대회 육상 상계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금메달 획득도 힘들었던 우리에 비해서 북한은 신금단 선수의 활약에 따라 2-3개의 금메달 획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개막 5일 전 드디어 매스컴의 비상한 관심 속에 북한 선수단이 우리보다 먼저 일본에 도착합니다. 북한 선수단은 모두 144명이었습니다. 그중에는 IOC에 반기일된 가네포대회 참가 선수들도 10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올림픽 출전은 확정되지 않고 있었으며 따라서 북한은 취재진들에게 과민 반응을 보여 우리 측 사진 기자가 필름을 압수당하는 구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취재진의 관심을 모았던 선수는 금메달의 향방을 가늠하게 될 신금단이었습니다. 신금단을 포함한 북한 선수단 전원은 가네포 참가 선수들의 출전 문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수촌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따로 조청 연계 대학 건물에서 합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올림픽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북한 선수단의 폐쇄성을 항의하는 소리도 높았습니다. 일본계도 이제 물론이지만도 그 서울에서 이제 간 각 신문의 그 특파원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왜 그 신금단 선수를 공개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그 북한 선수단 쪽에다 욕을 갖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하루 딱 그 모든 그 취재진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그날 연습 그 광경 갖다가 공개했던 것이죠. 근데 그날 마침 비가 왔습니다. 비가 상당히 그 심하게 왔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달릴 때는 말이죠. 전력 질주도 하고 아주 마치 그 말이 뛰듯이 아주 굉장히 그 날렵한 그런 그 모습을 다 보였습니다. 올림픽 개막 이틀 전 드디어 신문준 씨는 동경으로 출발합니다. 그 일행은 이돈수 교수와 여인원 씨 등 3사람으로 이들의 일본행은 철저한 보안 속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신금단이 아버지하고 저하고 비행기를 탔어요. 타니까 카메라맨 한 3-4명이 우리를 촬영하려고 해요. 알아보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촬영하든 말든 가만히 있으니까 뒤에서 어느 요원 같은 사람 3-4명이 그 카메라를 뺐고 필름을 뺐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신금단이 아버지라는 게 발로가 됐구나 하는 걸 느끼고 조용하니 동경까지 갔죠. 여기에서 신금단의 아버지가 간다고 하는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면은 저쪽에서 그거에 따른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안 내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비밀을 유지해줘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현재 평양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선방공으로 지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디요. 一日に練習はどのぐらいしますか？ 출근 시간 전 3시간, 점심 후 1시간, 그리고 퇴근 후 각각 연습을 해왔습니다. 우리 저 신금단 선수는 현재 평양체육대학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간부를 맡고 있는 아주 열성적인 동무디요. 신금단 선수는 가족과 관계와どうですか? 여동생이 하나,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는 6.25 동란 때 무척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일용품 공장 외판원으로 일하며 잘 살고 있디요. 아버진 6.25 때 침략자들이 데리고 갔디요. 아마 살아계시지 않을 겁니다. 今回のオリンピックに備えて新軍団さんの覚悟はどうですか? 200, 400, 800에서 윌리스 선수가 강적이라고는 하지만 저하고는 상대가 안 될 겁니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기만 하면 금메달 3개는 문제 없이요. 이 교수. 아이고 여장. 자 동경올림픽 제1교포 후원회 이유천 회장이십니다.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신문준 선생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방금 온 거리. 오시는데 고생이 많았지요. 별 말씀. 자, 앉으시죠. 앉으시죠. 아 예. 가족부 관계와 どうですか? 아 가만 있어봐라. 이거 이게야?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신문준 선생. 어머님 6.25 동란 때 되게 따님이. 무척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일용품 공장 외판원으로 일하며 잘 살고 있디요. 아버진 6.25 때 침략자들이 데리고 갔디요. 아마 살아계시지 않을 겁니다. 금단아, 내 여기 있다. 아버지 여기 있다. 너를 만나려고 내 이렇게 달려왔다잉. 금단아. 올림픽 개막은 눈앞에 닥쳤으나 북한의 참가 여부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금단을 포함한 가네포 참가 선수들에 대한 징계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북한 선수단의 김종항 단장은 마지막 카드를 내놓고 주최 측과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아마추어 육상 연맹과 국제 수영 연맹 내의 일부 완고한 분자들, 이 제국주의자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자들의 악랄한 방해策동으로 말미암아 체육과 스포츠에서 자기들의 반동적인 그 카드란 다름 아닌 가네포 선수에 대한 제재가 있을 시 북한 선수 전원이 철수해버리겠다는 엄포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이런 사태에 신문주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아 예, 걱정이 되었으리. 아니 걱정이라뇨? 저러다가 그 북한 아들이 그냥 가버리면. 아, 설마 그럴 리가요. 나는 내 딸아이가 뛰는 걸 보고 싶습니다. 우수한 선수들을 다 물리치고 당당히 뛰어달리는 걸 보고 싶단 말입니다. 그건 내 욕심이겠지요. IOC에서 계속
계속 협의 중이라 길이지 않습니까?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 자, 만약 올림픽에 출전을 못하게 되면 그 아이 실망이 크겠지요. 저 금다이가 달리는 건 못 보더라도 금다이 얼굴만은 꼭 볼 수가 있겠지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아주 안심하고 주무시라요. 예? 먼저 주무시오. 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소. 여보세요. 나야. 어떻게 됐어? 북한 팀이 출전을 포기하겠답니다. 신금단이. 오늘 오후 함께 귀국할 거라는 소식입니다. 아니 본연 상봉은 어떻게 하고? 지금 당장 올림픽 조직위원회로 달려가. 신선생 위원회로 갔으니까. 어? 주최 측에서 그런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뭐 하느냐고 좀 따지라고. 국제여론에 호소하겠다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돼. 알았지? 이튿날 아침 북한은 가네포 대회를 주최했던 인도네시아와 함께 마침내 올림픽 참가를 거부하고 그날 안으로 귀국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신문준 씨는 그날 안으로 꼭 딸을 만나야 될 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측에서는 여론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 현재 신금단의 아버지가 동경에 와 있음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합니다. 북한에서 철수하겠다고 하니까 철수한다면은 철수하기 전에 한번 만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호소를 했죠. 그래도 그때 뉴스 가치로 볼 때는 신금다이가 세계적인 기록 2개 가지고 있었거든요. 200미, 400미 세계 기록 보유자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올림픽 관계자들을 또 외국, 외신, 뭐 우리 국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들 주제를 했죠. 한데다가 또 남북 관리 가지고 이상 가지고 아닙니까? 신문준 씨의 애절한 사정이 알려지자 일본 매스컴들은 전담반까지 구성해 이들 부녀 상봉 취재에 열을 올렸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편지 교환을 주선하겠다고 발벗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63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가네포 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참가 선수들을 동경올림픽에 출전시키지 않는다는 IOC 결정은 철저하게 준비된 우리 조선 선수를 배제하라는 움직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우리 조선 동경올림픽 참가 선수단은 북측에서 면회를 시키겠답니다. 정말입니까? 네. 11시에 조선회관에서 시키겠답니다. 북한 선수단은 조선회관에서 조총련 측이 마련한 송별회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금메달 3개는 문제없다던 신금단 선수를 포함해
최초의 올림픽 참가 기회를 놓쳐버린 선수들은 아쉬운 마음을 억누른 채 동경에서의 마지막 몇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만 전해 들었을 뿐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만났어야 할 시간에 신문준 씨는 여전히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왜 여태까지 소식이 없는 겁니까? 이게 벌써 몇 시간째냐고요? 면회를 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지 벌써 4시간 지났습니다. 이 교수. 11시에 면회를 시켜주겠다. 1시에 만나자. 이러다가 3시. 이거야 도대체 만나게 해주겠다는 건지 아닌지 정말. 기자들의 관심도 대단한데 설마 그대로 약하겠습니까? 이 교수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우리보다 더 속타는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생각을 해보니 내 금단에 볼 면목이 없어. 신생 그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월남을 할 때 마실 각 없는 금단이를 기다려야 했었어. 급한 김에 잘 있으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왔는데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원망을 했겠소. 끄떡없는 손찌검이나 하는 못난 애비였을 뿐이야. 신 선생. 어떻게 됐어? 4시 50분에 떠난답니다. 북한 선수들이 4시 50분에 우에노역으로. 뭐야? 이거 봐. 면회는 어떡하고? 글쎄. 동경신의 지도 좀 갖고 와요. 네. 조선해관에서 상봉하지 못하면 우리도 우에노역까지 가는 겁니다. 저기 북한으로 떠나는 배가 어디 몇 시입니까? 네, 니가 땅에 있습니다. 니가다? 우에노역에서 못 만나면 우리도 니가다항까지 가는 겁니다. 다 나가시겠죠, 신 선생? 신 선생.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금다의 얼굴도 못 보고 갈 수 없지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북지로부터 연락입니다. 4시 45분까지 조선회관으로 오라는. 네? 아니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시간을 보내는 거야? 조선회관까지 15분은 불가능합니다. 일본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네. 서둘러. 오시면시. 북한 측이 제시한 시간은 동경시내 어디에서도 조선회관에 도착하기엔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신문준 씨 일행은 동경올림픽위원회의 도움으로 간신히 일본 경찰차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금단 선수는 어디 있습니까? 신금단 선수가 안 계셨어요. 이번 올림픽에 부담이 있는데 지금 기분이 없어요. 신금단 선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신금단 상봉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올림픽 불참으로 북한 선수 사이가 많이 다녔는데요. 지금 신경이 어떻습니까? 신 선생님,
신여전이 계시는 따님을 만나시면 어떻게 하실 모양이십니까? 신여주세요. 따님과 몇 년 만에 상봉이십니까? 일본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서 오시라요. 네가 금다이? 잘 있었니? 어머니 금자는 숨어있노? 다들 잘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요. 할아버지 산소는 자주 가보네.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버지!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아버지! 아버지! 남의 땅 일본에까지 날아온 신문준 씨가 14년간 헤어져 있던 딸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은 고작 7분에 불과했습니다. 몇십 년 더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시리 물러나고 그저 밤이나 낮이나 그저 길거리 걸어다니기도 그렇고 누구하고 친구하고 이야기해도 한짝 내 속에는 그 말이 고향의 생각하면서 누구하고 친구하고 이야기가 그래서 난 또 오늘이 그럽니다. 날 볼 거 없이 또 금달 봤더라도 그런 인간이라면 그거 한 시간 선에서 나쁘겠습니다.
하룻밤 주숨 제가 보냈으면 그저 그래 놓치고 보니까 그저 뭐 아무 생각도 없고 그저 뽀얀 보이지 않고 그저 눈만 차가 먼 발치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볼 사이도 없이 신금단은 다시금 평양행 배를 타기 위해 니가타라고 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 부녀의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남쪽의 아버지 신문준과 북쪽의 딸 신금단의 14년 만의 만남은 단 7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금단이란 이름은 월남한 모든 아버지들의 딸로서 오래도록 이산 가족의 가슴에 안타까운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온 세계의 관심을 불러 모았던 신금단 부녀 상봉의 드라마는 결국 이산 가족의 아픔만을 절실히 확인시켜준 채 비극으로 막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은 잠자고 있던 남북 교류 논의의 첫 물꼬를 튼 사건이었으며 이산 가족 문제에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 모은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신금단 부녀의 상봉이 있은 후 이들의 사연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대여섯 곡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의 애절한 사연은 내 딸 금단아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해 이 사건에 모아진 일반인들의 관심을 잘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이산 가족의 아픔이 처음으로 표면화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그들의 만남을 돕기 위한 움직임으로 남북 면회소 설치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때 여당이었습니다마는 여야를 떠나서 그래도 좀 앞선 생각을 가진 분들 약 45인의 찬성을 받아서 국회에 제안했던 것입니다. 당시 여러 정치인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접수된 이 안건은 몇 차례 법안 심의를 하다가 결국은 유야무야 보류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북 면회소 설치는 당시 10년 남짓된 분단사에 있어서 분명 획기적이고 새로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남북한 체제는 이러한 논의를 수용하기에 지금보다 훨씬 더 경직돼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면회소 설치 문제를 유보한 남쪽도 그렇지만 북에서는 이들 부녀의 만남 자체조차 일반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꿈결처럼 만났다 헤어진 딸 금단이를 신문준 씨는 그 4년 후인 멕시코 대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심 기대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금단 선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멕시코 대회에 나오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들 부녀가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후 신금단은 선수 생활을 은퇴하기까지 국제 경기에서 38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체육인 최고의 영예인 인민체육인이란 호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엔 육상 코치로 활약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북녘에 계신 뭐 가족분이나 뭐 형님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표현을 잘 못하시고 좀 내성적이 보시다 보니까 자식들한테는 크게 내성은 별로 안 하시고 집에서 이제 술은 좀 많이 좀 드시는 거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금단위와의 만남이 있은 후 신문준 씨는 예전보다도 이산의 아픔에 힘들어하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7분간 북의 딸을 직접 만나볼 수 있었던 그 역시 이 땅의 모든 이산 가족들이 그러하듯 한결같은 마음으로 통일과 귀향의 그날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문준 씨는 지난 83년 교통사고를 당해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꿈은 영원히 꿈으로밖에 남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신금단 부녀 상봉 이후 지금까지 30년을 지나는 동안 이산 가족의 만남을 위한 시도들은 무수히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산 가족들이 혈육 상봉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지난 85년 평양과 서울을 오갔던 남북 고향 방문 때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분단 40년을 기다려서야 겨우 그것도 50명씩이란 제한된 사람들만이 누려볼 수 있었던 만남이었습니다. 이것이 반세기를 맞는 우리의 분단 현실입니다. 신문준 씨는 눈을 감기 전 그의 아들에게 고향만은 잊지 말라며 고향 주소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언에 따라서 북녘 땅에 가까운 파주 땅에 묻혔습니다. 신금단 부녀가 혈육 상봉의 염원에 첫 불씨를 지핀 지 30년. 아직도 남북 사이에 놓여있는 마음의 장벽은 반세기가 가깝도록 허물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백발이 되어버린 월남 1세대들은 이제 정말 살아서 핏줄을 만날 수 있으려나 조바심과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교류 역사상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었던 정상회담이 보류되고 남북 관계는 다시 그 앞날을 점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상 이산 가족의 만남을 위한 노력은 그동안 비록 지속적이진 못해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은 매번 정치적인 문제의 뒷전에 밀려서 지금껏 시도와 무산을 반복한 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30년 전 눈물로 끝나버린 7분간의 부녀 상봉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어떤 정치적인 득실이나 이데올로기에 앞세워야 할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역설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